네, 이번 시간에는 배열, 셋, 딕셔너리와 같은 컬렉션 타입의 타입명과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각 강의에서 언급은 했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 모아서 한번 같이 타입명과 또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열을 배울 때 여기 보면은 빈 배열의 초기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있긴 한데 근데 자주 쓰는 게 이 세 가지로 이제 추려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1번 방식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인지를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배열뿐만 아니라 셋이랑 그 다음에 딕셔너리도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언급을 해볼게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는 그 타입명을 이런 식으로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대괄호에 스트링을 써서 이거는 스트링에 대한 배열이야 혹은 인트를 넣으면 인트에 대한 배열이야 라는 표시를 해줬는데 이거는 이 대괄호는 사실은 좀 축약된 문법입니다. 원래 정식명은 이 array 꺽쇠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int면은 array 꺽쇠 int가 됩니다. 이게 정식 타입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다 지우고 제가 let array 1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는 타입을 int 하고 이렇게 빈 배열을 만들고 let array 2라고 만들고 얘는 array int라고 만들면 이 두 개는 지금 타입명을 조금 다르게 만들긴 했죠. 근데 어쨌든 빈 배열인 건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 타입명도 사실은 같은 거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의 축약된 형태인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타입이라고 치고 여기 밑에 of가 있거든요. 이걸로 엔터 치면은 우리가 어떤 변수의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array 1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하고 그리고 똑같이 타입 of를 하고 이번엔 array 2라고 하고 이걸 프린트 해볼게요. 그리고 앞에 좀 문구를 넣겠습니다. array 1의 타입은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array 2의 타입은 이라고 해서 각각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네, 둘 다 타입이 array 꺽쇠 int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식 타입명인 거고 그거를 좀 축약형으로 쉽게 쓸 수 있게끔 바꾼 게 요거다. 이 대괄호가 array 꺽쇠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딕셔너리도 정식 명이 있고 그거의 축약형이 또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딕셔너리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법인데 이거는 뒤에 클래스나 아니면은 스트럭트 배울 때 배울 건데 이 소괄호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이 소괄호가 어떤 타입을 만드는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입을 만들 때 소괄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떤 스트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빈 스트링을 만들 때요. 이렇게 만들거나 뭐 안에 이렇게 문자를 써서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고 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트링이라는 타입명을 쓰고 뒤에 소괄호를 붙이면은 이거의 제일 기본이 되는 값을 넣어서 이 스트링 타입을 만들어줍니다. 이러고 제가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스트링의 제일 기본 값은 빈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게 있는 건데 지금 보이진 않는 겁니다. 제가 보일 수 있는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int를 기본 값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t라고 하고 int 타입명을 쓰고 소괄호를 붙이면은 기본적인 int 값이 하나 생성이 될 거고 그걸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print int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네 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빈 스트링이 출력돼서 이렇게 한 칸이 띄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링의 기본값은 빈 스트링이고 int의 기본값은 0이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불도 기본값이 있습니다. 불은 불 타입명을 쓰고 소괄호 치면은 이 타입의 기본값이 생성이 된다. 프린트 불 해보면 얘는 false가 기본값이거든요. 그래서 false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더블도 있었죠. 더블도 한번 해볼까요? 더블은 타입명을 쓰고 소괄호 붙이고 이거를 프린트 해보면 이거의 기본값은 뭘까요? 저도 봐야 아는데 0.0이 기본값이네요. 똑같이 0이 기본값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괄호를 통해서 타입을 초기화할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지식을 갖고 한번 컬렉션의 타입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부터 봐볼게요. 우리가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값이 있을 때는 굳이 타입명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면은 추론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스트링에 대한 배열인 게 명확하니까 컴파일러가 이거를 스트링 배열 타입으로 초기화를 해주겠죠. 근데 빈 배열은 그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빈 배열은 이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타입인지 추론을 할 수가 없어서 꼭 타입명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타입명을 써주는데 이렇게 타입명을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타입을 생성해서 왼쪽에는 추론할 수 있는 타입 추론 방식이 있는데 먼저 타입 주석을 명시적으로 써주는 방식부터 봐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것과 이거가 같은 코드라는 게 이제 보이시나요? 왜냐면은 이 대괄호 스트링은
이 array 꺽쇠 스트링의 축약형 문법이라고 했잖아요. 더 간편하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문법. 그래서 이렇게 쓰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빔 배열일 때 이 타입이 뭔지 모르니까 타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왼쪽에 타입 주석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타입 주석을 왼쪽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콜론과 함께 있는 타입 주석을 이렇게 쓰지 않았고 오른쪽에 타입명을 쓰고 그 다음에 소괄호를 쓰면은 그 타입에 대한 기본값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축약형 타입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array에 본 타입명을 이렇게 써줘서 생성할 수도 있다. 이때는 이 타입명이 오른쪽에서 명확하니까 이 스위프트가 이 변수에 대한 타입이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굳이 여기다 타입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쓰는 방식이 있고 타입 주석을 쓰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있는 방식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각 두 가지마다 스트링은 타입명이 두 개니까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 라고 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건 1번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써서 눈에 많이 띄는 걸 수도 있는데 1번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많이 쓰고 이거가 그 다음에 보이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확실한 기억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뭐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어서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미 타입이 스트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근데 또 여기다가 타입명을 써주는 거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 다 중복돼서 써주는 거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t을 가볼게요. set도 똑같이 여기에 요소가 값이 있으면은 얘가 추론이 가능한데 근데 set은 리터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배열의 리터럴을 갖다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꼭 set이라고 써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빈 set을 초기화하는 걸 봐보면 얘는 축약형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타입 주석을 쓰는 거에 한 가지, 그 다음에 초기화 생성자 쓰는 거 한 가지. 여기 타입 주석은 set 쓰고 꺽쇠 스트링. 이게 지금 여기가 array로 쓰면 array 스트링 아까 위랑 똑같죠. 거기만 set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대괄호 써주면 되고 이거는 여기 주석을 쓰지 않고 생성자를 쓰는 방법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 근데 얘는 축약형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다. 두 가지만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딕셔너리 가볼게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값이 있으면 추론되니까 왼쪽에 타입 주석을 쓰지 않아도 되고 빈 거 만들 때 빈 딕셔너리 만들 때 이게 딕셔너리 리터럴이니까 얘가 딕셔너리인 게 알겠죠. 근데 이 안에 내용물의 타입은 모르니까 꼭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도 축약형 문법이 있어서 이렇게 대괄호 스트링 콜론 인트라고 써주면은 이게 딕셔너리의 축약형 문법이라서 얘가 인식이 됩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이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걸 복사해서 한번 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로 와서 다 지우고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empty-dig이 두 개가 있죠. 이거를 print type 업을 해서 empty-dig 하고 print 타입해서 empty-dig2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하면은 둘 다 타입명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이게 맞는데 축약형 문법 요거를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네 가지가 되겠죠. 이 타입 주석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축약형과 정식 명칭 그 다음에 생성자를 쓰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섞어 쓰는 거는 중복되는 거니까 굳이 제가 여기는 또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필요한 중복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근데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은 요거다.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약형이 있는 거는 최대한 축약형을 사용해서 타입 주석으로 저는 써주는 편이고 그리고 set은 축약형이 없으니까 정식 명칭을 써줘야 된다 라고 요걸 알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컬렉션 타입 배열과 set과 그리고 딕셔너리를 초기화할 때 그래도 머릿속에 좀 남아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배열, set, 딕셔너리의 타입명과 그리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